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지멘스의 디지털 인더스트리 공장 자동화 사업부의 안영원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관사와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조업 혁신의 핵심 동력 AI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AI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걸어오신 그 경력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챗 GPT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예, 저는 매달 22달러를 내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나온 지가 1년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그간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왔고, 생성형 AI 덕분에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업무를 하고, 업무 효율도 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성형 AI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챗 GPT의 활용, 그 사용 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아래 보시면은 한 파일을 가져와서 통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파일을 하나 열어서 가져와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석을 하는 동안 잠깐 소개를 하면 챗 GPT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 AI의 생성형 AI 제품이고요. 다른 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개해 드릴 내용인데 지멘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하여서 만든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이라는 자동화 산업 분야에서 지멘스 제품을 대화형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 파일을 분석을 했을 때 저 파일에 대한 요약을 일단 이렇게 보여줍니다. 파일 이름에서 좀 유추할 수 있듯이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의 내용을 보여주고 이 내용은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치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기 보면 중앙값, 평균값, 표준편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름이나 수치 분석을 할 수 없는 파일을 빼고 그런 항목들을 빼고 약 한 7가지에 대해서 4개 값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이 끝난 다음에 여기 보셔서 사용해 보시면 저기 저 클릭할 수 있는 곳을 눌러보면 이 작업을 수행한 파이썬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립니다. 보시면은 독일에서 가격하고 주행 거리를 비교해서 이 시각화 자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를 마크해 달라. 시각화 자료는 보통 보고 자료로 많이 쓰이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그 수치 분석을 할 때도 약 한 28개에 되는 항목을 90초에 걸쳐서 수행을 했는데 한 항목당 약 3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이 하면 아무리 빨라도 그 시간내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각 화자를 만들고 저기에 비율이 높은 10개의 항목까지 표현을 하고 설명문까지 써줍니다. 저희가 이 AI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할 때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표를 만들기 위한 기법 같은 것도 검색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AI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제가 약간의 흥미를 좀 이끌기 위해서 AI 활용 예를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우선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숙련공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는 IT와 OT의 통합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조 환경을 둘러싼 많은 변화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는 생산 공정의 통합으로 에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인데, 이 부분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시작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970년대는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제조업에서 강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일본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전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시 아래 나와 보이는 지식경영학의 문학화라는 교수가 이 SECI 모델에서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묵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양념에 간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년간 쌓인 경험으로 이 손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의 직관과 그런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이고요. 형식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차 매뉴얼이나 기술 문서처럼 저렇게 명확하게 표현된 지식을 형식지라고 합니다. 이 암묵지가 형식지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아래 이렇게 사분면을 제가 나눠놨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어둡게 표현을 한다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암묵지가 1사분면에서 암묵지가 암묵지로 개인이 개인에게 사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암묵지가 사회로 나와서 형식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외부 표출화 그리고 이 형식지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됩니다. 이거를 결합화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결합된 지식이 다시 개인에게 내재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과정이 개인적 차원, 사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암묵지가 형식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는 어떤 숙련공의 지식이 후대에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고전적인 방식이었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지식이 창출되는가 하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인데 특히 제조 IT에서 데이터는 저 밑에 있는 OT 레벨, 그러니까 샵플로어 레벨에서 기계에서 보통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IT 단으로 올리는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여기 지멘스에 들어오기 전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모 기업에서 전기 제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서에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보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기법이지만 개념 정의를 위해서 좀 의미가 있는 식스 시그마의 CTQ나 그러니까 Critical to Quality,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니면 CTY, 그러니까 Critical to Yield라고 해서 제품의 생산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인자들을 설정한 다음에 이 데이터 간의 상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랩 스케일의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거를 팩토리 스케일로 가져오게 되면 이게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CTQ나 CTY와 같은 인자들을 독립변수로 설정을 하고 이 값을 변환시키면서 생산량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최적화된 그런 생산 조건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정보기술과 운영기술을 통합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환경 변화를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돼서 가속화돼서 북극에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얼음이 빨리 녹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4월에는 그 건조기후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에 몇 년치 내려야 될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산업 환경이 변화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해바라기유의 가장 큰 생산국인 가장 1등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원부자재의 공급에서부터 유연한 생산 그리고 물류, 환경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질이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투입에서 산출까지 그 어떤 특정한 공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물이 다시 투입으로 피드백 되면서 일정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생태계의 요소들이 연결되며 운영자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산업의 가장 지속 가능 발전한 KPI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계속 그 유기적인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6개의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계는 디지털 세계, 오른쪽에 있는 세계는 현실 세계인데 사실 이렇게 나눠놨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어떤 계획해서 시공을 하고 운영하는 관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앞에 보시면 제조 전략 정의라든지 아니면 생산 실행, 최적화 같은 개념을 덧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디지털 스레드는 말 그대로 디지털 실이라는 건데 이 디지털 스레드를 각각의 단계에 연결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 제품 생애 주기를 관리를 함으로써 저런 생산 공정이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야가 좀 이렇게 분야 몇 개를 나열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응용 기술을 이렇게 쌓는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을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 응용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답은 여기 나와 있듯이 디지털 기업이 되는 것인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밑에 있는 좌측 하단에 있는 건 저희 제품 이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키워드들을 기업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요 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필요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그 다음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지만 필요 조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디지털 트윈과 정보 기술과 운영 기술의 융합, 디지털 스레드, 사이버 보안 등은 디지털 기업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충분 조건은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인데 이 충분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충분 조건이 항상 필요 조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있는 세 가지 지멘스 엑셀러레이터 이거는 저희 비즈니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여러 다른 산업군에 있는 각각의 고유 특성들을 저희 디지털 플랫폼 위에 얹혀서 이 산업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가속화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업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이 디지털 기업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지멘스를 자동화 산업 분야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고요. 3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지멘스는 자동화 업계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을 정점에까지 이르게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 디지털 기업이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디지털 기업이 되기 위한 그 여정에 지멘스가 함께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를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인데, 제품 이름은 시메틱 로보틱 AI입니다. 기존 로봇 제품이 저런 프로그래밍이나 또 이미지 처리를 사용해서 예측 가능한 알려진 물체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는데, 로봇 AI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나 범용 AI를 사용해서 예측 불가능한 알려지지 않은 임의의 물체에 대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제조와 내부 물류를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이게 쓰이는 분야를 설명드린 건데, 제조에서는 특정한 물품에 대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로봇으로도 가능한데, 내부 물류, 그러니까 물류회사에서 어떤 한 주문자가 다양한 제품을 주문했을 때 그 제품을 포장하면서 이 로봇이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로봇 AI가 적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3차원으로 비전을 인식해서 추론한 다음에 액션을 하는데, 동영상에서 잠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imatic Robot Pick AI is an advanced robotics software created for picking of unknown items in warehouse applications and beyond. 네, 이렇게 It 다양한 significantly 물체들을 expands the range of objects to be 피킹을 reliably 해서 picked, 쌓는데 ensuring optimal net throughput 한 with 번에 all 공정을 robotic 수행할 수가 arms and 있습니다. gantry robots without prior training. The software offers highly reliable 3D pick points and can 판단을 해서 handle even the most challenging 작업 수행 pick 중에 scenarios, up to complete 끝나면 emptying of the box. 끝났다는 It is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compatible 저 with 뒤에 any 있는 저희 industrial 1500 computer 시리즈와 running a Linux operating system from TMMFP라고 하는 테크니컬 TMMFP 모듈 integrated with Simatic 멀티펑셔널 플랫폼을 S7-1500 활용해서 to standalone Simatic 리눅스 IPCs 기반의 that deliver 산업용 PC와 benchmark 어느 system 산업용 throughput PC와도 rates. 잘 호환이 되게 A 됩니다. dedicated AI accelerator is not needed. The pick decisions are based on 3D point clouds from RGB depth cameras. It supports various 3D cameras. 인식은 From 이렇게 entry-level models for 3차원으로 initial 인식을 tests 하고요. to industrial grade and high definition cameras for challenging applications. The provided 3D pick points adapt to the size 간단한 of the suction gripper 물체서부터 used and can 겐틀에 be 이르는 executed via standard 물체까지 잡을 interface 수 with any 있는 robot 저런 arm or 그 gantry 액션 system. 그 Simatic 그리퍼들이 Robot Pick AI 다양하게 performs excellently 존재하고 even 있습니다. in challenging piece picking scenarios, like tightly packed objects or outer rim scenarios. The automatic bin detection adapts to any position change to allow a seamless process flow. 저렇게 상자가 The 틀어졌을 commissioning 때도 and calibration is 정상적으로 작동을 user-friendly 하고, and takes only a few 이건 minutes.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과정인데 After entering the 그렇게 engineering 어렵지 mode 않습니다. for step-by-step guidance, the software assists the user by 화자가 말하는 verifying the 대로 3D camera 단계별로 alignment with follow die 따라서 and robot 진행을 하기만 calibration 하면 up to 간단하게 verification of all 캘리브레이션도 steps. 가능합니다. Simatic Robot Pick AI provides the cognitive flexibility to enable any robot to reliably pick arbitrary and unknown items without any prior training. With 그리고 its 이게 modular design, it 모듈형으로 enables tailored 제작이 되었기 solutions for every 때문에 budget. 다양한 예산에 Its 맞춰서 user-friendliness and seamless 다양한 예산에 integration into 맞게끔 이렇게 Simatic-based 어플리케이션을 automation sets 구현하는 it 것도 apart from the market. 가능하다고 Simatic 설명하고 Robot 있습니다. Pick AI turns standard robots into AI-enabled, autonomous robots for piece-picking applications in warehouses and beyond.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초기 버전이라 이렇게 빈투빈 상자에서 상자를 옮기는 것만 가능한데, 다음으로는 상자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메틱 팩 AI로 물류에서 이렇게 그 상자에 쌓는 것도 가능하게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로봇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까 전에 초두에 말씀드린 저희 그 생성형 AI,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지금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은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독일의 그 장비사, 자동차 장비사인 셰플러와 지금 협업을 하면서 POC 단계, 그러니까 개념 검증 단계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엔지니어링 기법과 메인테너ን스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시스템 셋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 하드웨어 구성인데, 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하고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여주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3번부터 하자고 하니까 얘가 3번부터 할 수 없다. 1번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컨베이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설명문을 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탭에서 입력을 하기만 하면, 예, 지금 여기서 AML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예, 이렇게 인풋은 몇 개, 아웃풋은 몇 개라는 걸 판단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할까라고 하면 2단계에서 AML 파일,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표준 플랫폼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 그 지멘스의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저 지멘스 티어 포탈을 열어서 그 파일을 임포트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저걸 짜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저렇게 구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를 더 해달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는 아예 직접 설명문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문을 입력을 하면 이거에 따라서 또 인풋 아웃풋을 요약을 하고 이에 맞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한 다음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해 달라고 하죠. 그러면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하드웨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다음 단계 저 PLC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구성이 끝났으면 PLC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코딩도 똑같이 대화 형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하나의 그래프 블록을 밴드에 추가하고 싶고 이름은 210 시퀀스로 해줘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은 이 작업을 수행했다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여기에 몇 가지 단계를 추가해줘. 그리고 이 설명문은 다음과 같아 하고서 장비사에서 받은 이 초안을, 이거는 엔지니어가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이 초안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다시 티어 포탈을 불러와서 저기 단계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와 같이 설명문에 맞게끔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프 블록으로 이거를 작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레더나 아니면 SCL 원하는 대로 짜달라고 하면은 다 짜줄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HMI 작화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엔지니어 생활을 할 때 이 HMI 작화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여기 스테이션 샘플을 이용해서 몇 가지 단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저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노란 커서가 이 엔지니어가 마음에 조금 안 들어서 수정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만 엔지니어가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저렇게 블럭에 그 사각형이 생기는 부분은 다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이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저런 그 자료와 같은 것들은 다 셰플러사에서 공급한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각각의 버튼들을 생성하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에 대한 이런 속성들을 저렇게 대화 형식으로 속성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됩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움직이는 버튼들을 만들고 있는데 딱 봐도 보기 좋게끔 배열의 그런 오프셋까지 생각해서 배열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의 그 모니터링 하는 값들도 보여달라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총 3분짜리의 동영상인데 여기 빨리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역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이 전체의 동영상은 한 약 10에서 15분의 거를 이렇게 3분 정도로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까지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버튼을 만들어서 두 가지 객체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버튼을 두 개를 만들었고요. 위치나 저런 것들은 엔지니어가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끝났네. 여기 다음에 부여 동영상이 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NX MCD라는 지멘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기 보이는 그 볼트 너트까지 하나하나에 다 태깅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지금 작성한 것을 저렇게 옮겨가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저렇게 수치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기능을 가진 이런 엔지니어한테 시간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드 테스팅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의 펑션 블록을 만들고 이 펑션 블록에 대한 설명문 그리고 변수와 같은 거를 여기 보시면 코드 테스팅 탭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붙여넣기만 하면 이 코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든 펑션 블록을 만든 원작자는 이 코드가 과연 사용을 해도 되는 코드인지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코드인지를 결과값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저 센서 위드 책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렇게 코드를 한번 생성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상으로 돌려볼 수 있는 시메트릭 트윈 어드밴스드에 연결을 해서 저 밑에 계속 테스트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쭉 수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성공이 몇 개다, 실패가 몇 개다만 보여주는데 엔지니어는 그를 바탕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크 더큐먼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티아 포탈에 저런 특정 기능에 대해서 나 add ins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티아 포탈 내에 있는 기능을 검색을 해서 저 add ins라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문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지 저렇게 소스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 에스크 다큐멘트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유지보수 매뉴얼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객사한테 준공도서 같은 거를 납품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아주 간편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예였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에게 지금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데 어떤 생각이 있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거를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예, 프로그램 분석을 해서 저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예, 이에 대한 어, 그런 방안 같은 거, 왜 기계가 멈췄는지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은 최적화에 대한 관점인데 여기서 예, 어떤 공정에서 바틀렉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냐 해서 그 바틀렉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11번에 대한 스테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냐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은 대화 형식으로 AI를 저희 시멘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품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이 인스펙터는 2017년에 독일의 한 회사에서 시작을 한 건데 저희가 올해 2월에 이 인스펙터의 기술력을 인정하여서 공장 자동화 사업부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동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한 사용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기존 인스펙션 장비에 비해서 구현하는데 그렇게 비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그 하이글로시한,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제품을 검사를 했을 때 기존의 검사 장비들은 이 빛 반사 때문에 검사에 실패를 했었는데 저희 인스펙터 장비에서는 그 빛 반사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다 발견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예, 뭐 핵심 기술은 저렇게 ROI 같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에 최적화된 시스템과 그리고 필드 오브 뷰의 다양한 위치 및 회전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부품을 여러 가지를 제공하지 않고도 몇십 개만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함으로써 이 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적용되는 분야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지멘스가 여러분들의 AI 여정에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